지난 주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식들 우르르 다녀갔죠. 그런데 자식들이 일어서는 순간 오래 있다 가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애들 바쁠 것 같아서 꾹 참으셨죠. 웃으면서 잘 가라 하고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눈물이 나셨던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거실, 아까까지 그렇게 시끌벅적했는데 이제 텔레비전 소리만 남아있고 밥상 위에 자식이 먹다 남긴 그릇 하나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울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선물도 받았고 자식들 얼굴도 봤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허전하고 괜히 서럽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몰라서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느끼면서 꼭 참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어르신만 느끼시는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름까지 붙어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공식 용어로 지정한 홀리데이 블루스, 바로 기념일이 끝난 뒤 찾아오는 감정의 낙차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경험하는 이 감정을 오늘 저와 함께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위로 말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회복법 3가지를 가져가세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버이날 뒤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허탈감이 왜 생기는지 뇌과학으로 이해하게 되시고요. 산책이나 충분한 수면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마음 회복법 3가지를 직접 실천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버이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걱정하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걱정도 함께 해소되실 겁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든든백세에는 어르신들 건강과 마음을 위한 영상이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왜 더 외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었는데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것 같다고요. 밥도 맛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괜히 눈물이 난다고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와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닐까? 그런데 자식들이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할 때부터 이미 그 감정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외투를 찾고 차키를 챙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살짝 먹먹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들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있다 가라,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바쁜 자식 잡는 것 같아서 꾹 참고 환하게 웃으며 보내줍니다. 그 웃음 뒤에 쌓인 감정이 혼자 남고 나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시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이건 뇌의 작동 방식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도파민의 핵심 역할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 바로 그 순간에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어버이날 전날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설레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고 방 청소를 하고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미리 사두실까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왔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좋은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도파민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뇌가 갑자기 보상이 없는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것처럼 뇌가 그 차이를 공허함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공허함이 눈물이 되고 허탈함이 되고 왜 이러지라는 막막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버이날에 자식이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기쁜 자리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몰랐다고요. 그 눈물의 정체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뇌는 그 좋음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온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감정, 그것이 바로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의 정체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뇌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자식 탓으로 돌리십니다. 더 자주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깊어지면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이 감정의 뿌리가 사실은 자식이 아니라 뇌의 구조에 있다는 걸 아시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바로 비교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은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예전의 어버이날과 지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올해는 몇 명밖에 못 왔다거나, 예전에는 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거나, 이런 비교가 쌓이면 어버이날이 끝난 뒤 감정의 낙차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도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비교의 거울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말연시에 생기는 홀리데이 블루스처럼 어버이날이나 명절 뒤에 찾아오는 이 감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념일이 만들어낸 기대의 최고점과 기념일이 끝난 뒤의 현실 사이의 간격. 심리학자들은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현실의 바닥을 높이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없는 날에도 따뜻한 일들이 삶 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어버이날이 끝난 뒤의 낙차가 훨씬 작아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발표한 국민정신건강조사에 따르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2022년 30%에서 2024년 40%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0명 중 4명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기념일 전후의 감정 낙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일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독 특별하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시간이 끝나면 평소의 일상이 유독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어르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직, 자녀 독립, 배우자와의 건강 변화 같은 생애 전환점들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뒤에 오는 허탈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 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참고 지나가면 매년 어버이날이 끝날 때마다 같은 감정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로움이 조금씩 더 짙어집니다.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매년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끝나고 이틀, 사흘이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감정이 사라지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이 지나면 2주일씩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매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잔류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다음번에 더 강하게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해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면 내년 어버이날이 끝난 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의 어버이날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도파민 낙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학습을 합니다. 어버이날이 끝날 때마다 허탈하다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어버이날 자체를 기쁨보다 상실의 신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올수록 기대와 함께 불안이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십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끝나고 나면 또 그 감정이 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된다고요. 그 감정이 바로 이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올해 한번 제대로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게 된 3가지 방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나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이나 수면 같은 뻔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새롭고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허한 분들 중에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게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감사 편지는 그 막막함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이 형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어버이날에 찾아온 자식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혹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 표현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직접 보낼 것처럼 상대방을 눈앞에 두고 이야기하듯이 한 장을 써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네가 그날 와줘서 정말 좋았어. 많이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 그날 내가 웃으면서 밥 먹는 걸 보는데 엄마는 그게 제일 좋더라. 다음에 또 보자.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쓰는 겁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노년기 심리를 연구한 여러 논문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글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따뜻했던 감정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글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뭘 써야 하지? 너무 유난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와줘서 좋았어. 고마워. 이 2문장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뇌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는 스마트폰 문자와 달리 집중과 온기가 함께 담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글씨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이걸 실제로 전달하면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서는 손편지나 짧은 전화 한 통으로 감사를 전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외로움에서 회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도 그 연락을 받고 기쁘고 나도 전달하면서 따뜻해지니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 두 사람 다 덜 외로워집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며칠 뒤 자식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와줘서 엄마는 정말 좋았어. 고마워. 이 한 줄이 어르신의 마음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지는 꼭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줄까 기대하는 마음, 그것도 작은 기다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쓰고 싶은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요. 괜찮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어도 씁니다. 먼저 가신 배우자에게, 어릴 적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생각보다 크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편지를 쓰는 동안 느끼는 따뜻함, 그것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쓰다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막혀있던 감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식에게 보내기가 쑥스러우시다면 쓰고 나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언젠가 그것을 다시 꺼내보실 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감사 편지는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쓰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찾아온 그 허전한 마음에 첫 번째로 건네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처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 편지를 쓰는 행위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자식도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 좋았다고 말해줬는데
나도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감사 편지가 단순한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실이 되는 겁니다. 그 실이 이어지면 다음 어버이날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버이날 하루의 모든 감정을 집중해서 쏟아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어버이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소와 조금 더 따뜻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버이날 뒤에 오는 허탈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편지지가 없으셔도 됩니다. 아무 종이에나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날 와줘서 고마웠어. 이 5글자가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 어르신은 어떤 이유로 집 밖에 나가셨나요? 아니면 나가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이 오늘의 두 번째 방법과 직결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남을 도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뇌과학적으로 가장 빠른 마음 회복법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신체적 건강 지표에서는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울감과 외로움 수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과 외로움을 훨씬 낮게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에서 84세 노인 3,6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자원봉사 참여가 우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취약해집니다. 은퇴를 했고 자식들은 독립했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답이요. 이 확신 하나가 외로움과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기,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기, 동네 복지관에서 한 달에 2번 책 읽어드리기, 이웃 어르신의 장보기를 함께 도와드리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버이날이 지나도 허탈하지 않은 내가 됩니다.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나가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러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을 때 움직이고, 움직일 때 활력이 생기며, 활력이 있을 때 덜 외롭습니다. 집 안에만 계시다 보면 생각이 자꾸 안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마주하는 순간 생각이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돕는다는 것은 꼭 몸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도움입니다. 손주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젊은 이웃에게 살면서 배운 것을 한 가지만 나눠주는 것도요. 내가 살아온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나눌 때 외로움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갑니다. 자원봉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정기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겁니다. 나도 그 마음 알아. 이 한마디가 100가지 위로보다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러 나갈 때 그건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연결감을 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쌓이면 어버이날 하루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주 매달 사람과 연결되는 삶이 됩니다. 어버이날이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허탈감의 크기가 바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이 살아오신 시간 속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모두 넘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외로움도 그 힘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버티는 것과 누군가와 연결되어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연결의 첫 실을 내가 먼저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손이 결국 나를 살리는 손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나 지인의 이름이 한 명만 떠오르시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동시에 바꿉니다. 세 번째는 달력에 기다릴 날짜를 직접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끝난 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는 느낌. 그 텅 빈 달력을 바라보는 느낌이 외로움을 2배로 만든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어버이날이 끝나고 달력을 넘겨봤을 때 앞으로 이렇다 할 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의 막막함.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 달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도파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대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버이날이 끝나자마자 다음에 기대할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뇌는 미래에 좋은 일이 예정되어 있을 때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잘 견뎌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는 심리적 완충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즐거운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과 고립감을 훨씬 낮게 경험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다음 달 내 생일에 같이 밥 한번 먹자.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같이 시장 한번 가자. 자식이 바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먼저 날짜를 제안하면 자식도 그 날짜를 마음속에 담아두게 됩니다. 서로가 기다리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말하기가 쑥스러우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그냥 보고 싶어서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마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바쁘니까 내가 먼저 말하기가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말 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먼저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친구나 아는 분과의 약속을 잡아두세요. 다음 주에 점심 같이 먹자. 이번 달 안에 그 식당 한번 가보자. 날짜를 정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생기고 뇌는 그 기대감으로 현재를 버팁니다. 기다림이 생기면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하루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읽을 책을 미리 한 권 사두거나 가보고 싶었던 전시나 공연을 미리 검색해서 예약해 두는 것입니다. 해가 길어지는 요즘 동네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골목이나 공원을 골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거기 한번 가봐야지라고 메모해 두는 것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달력을 채우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뭘 적어야 하나? 약속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 분들께 한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달력에 다음 주 어느 날에 좋아하는 것 하는 날이라고 딱 한 줄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먹기, 좋아하는 방송 처음부터 다시 보기, 오래된 앨범 꺼내보기. 뭐든 됩니다. 그게 달력 채우기의 시작입니다. 달력이 비어있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뇌에게는 고통입니다. 뇌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지금 이 자리가 잠시 쉬어가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나를 향해 오는 느낌이 납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그냥 나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는 것, 그것이 시간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행위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달랐다고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 그날에 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생겼다고요. 그 느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국수집에 가는 날, 오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는 날, 손주 얼굴을 보러 가는 날. 그게 무엇이든 달력에 적고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그날은 이미 특별한 날이 됩니다. 달력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뭔가가 하나라도 적혀있는 것이 뇌에게는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달력을 꺼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음 달 아무 날에나 동그라미 하나를 치고 거기에 짧게 한 줄 써보세요. 그 동그라미가 오늘의 허탈감을 내일의 기다림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기다릴 것들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덜 외롭습니다.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기다림은 스스로 만들면 1년 내내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르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약속을 제안하는 것도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상대에게 내 감정이 달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내 감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끝난 뒤에 그 허탈한 마음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그 감정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힘이 분명히 이 감정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허탈하고 외로운 감정이 오는 건 어르신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기대가 끝난 뒤 찾아오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미국 심리학회가 공식으로 이름 붙인 홀리데이 블루스입니다. 이 감정을 혼자 숨기고 계신 분들,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보내든 보내지 않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그 글쓰기가 뇌에게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나보다 조금 더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외로움의 뿌리를 흔듭니다. 셋째, 달력에 기다릴 날짜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훨씬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느낌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찾아오는 그 허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그런 감정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어르신은 말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매년 쌓이면 어버이날 자체가 두렵고 씁쓸한 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흐름을 딱 한 번 끊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뇌의 구조 때문이라는 걸 알면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말하기 어려운 감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이해의 첫 번째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이건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는구나. 딱 이 2가지만 가져가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그리고 훌륭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어르신이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것 든든 백세는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딱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종이 한 장 꺼내기, 전화 한 통 하기,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치기. 이 3가지 중 하나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3개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하나가 다음 어버이날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지금 바로 오늘 시작해보세요. 어르신이 오늘 이 영상을 찾아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든든 백세가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어르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은 365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변에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백세였습니다.